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2023년 7월 23일 미국 주식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는 목요일에는 중국 판매 반등과 마스코트 그리머스가 미국 방문을 주도함에 따라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별 수익과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CEO인 크리스 K. MPCGINSKI는 회사 전화회의에서 솔직히 이번 분기의 주제는 그리머스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분석과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월스트리트가 기대한 것과 비교하여 회사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패스트푸드 대기업은 2분기 순이익이 23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의 11억 9천만 달러보다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회사는 분기 동안 회사 구조조정에 1,8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여기에는 4월 일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및 인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과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맥도날드는 주당 3.17달러를 벌었습니다. 순매출은 14% 증가한 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은 11.7% 증가하여 STRETACCOUNT 추정치인 9.2%를 넘어섰습니다. 맥도날드의 3개 사업부 모두 동일 점포 매출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동일 점포 매출은 10.3% 증가했다. 맥도날드는 또한 미국 지점 방문이 4분기 연속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문 중 일부가 분기 마지막 주에 출시된 그리머스 버스데이 밀과 같은 마케팅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보라색 밀크쉐이크가 포함된 식사 콤보는 맥도날드 랜드 캐릭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국제 운영 시장은 11.9%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과 독일이 사업부의 강력한 실적을 견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국제개발 라이선스 시장은 경제가 장기간의 코로나 봉쇄로부터 여전히 반등하고 있는 중국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14%의 동일 매장 판매 성장을 보였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벤처팀도 COSMCS라는 스핀오프 브랜드를 출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맥도날드의 모든 DNA를 가지고 있지만 고유한 개성을 지닌 소규모 레스토랑이 될 것입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에서 팬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2021년 말 iOS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변경되고 작년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더욱 광범위한 경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광고 사업은 위축되었고 투자자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대량 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연속으로 두 회사 간의 극명한 대조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스냅 주식은 전날 오후 실망스러운 전망을 발표한 후 수요일에 14% 하락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예상보다 나은 결과 두 자릿수 성장으로의 복귀, 3분기 장밋빛 가이던스에 이어 수요일 확장 거래에서 거의 7% 급등했습니다. 메타 점유율은 현재 1년 동안 1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스냅은 20% 상승하여 S&P 50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커버그도 스피걸도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줄일 계획이 없습니다. 메타는 미래형 메타버스에서 분기당 수십억 달러를 태우고 있으며 스냅은 증강현실 제품과 서비스에 현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둘 다 인공지능의 이점을 크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미터가 재정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스냅의 수익은 2분기에 4% 감소했지만 미터는 페이스북의 광고 비즈니스에 힘입어 다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터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수전리는 애널리스트들에게 회사 실적 발표에서 온라인 소매업체와 중국 기업의 지출 증가로 인해 광고 수익이 부분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전 분기에 이어 추세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또한 온라인 광고주들이 미터의 애드밴티지 서비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석가들은 이 서비스가 iOS 개인정보 보호 변경에 따라 회사가 광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업이 2분기에도 전환율 증가가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광고주를 위한 결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리는 말했습니다. 광고 반등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즈니스 근거에 대한 실적 발표에서 저커버그에게 질문하고 회사의 리얼러티 레브즈 단위에서 손실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21년에 미터로 이름 변경에 영감을 준 회사의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저커버그의 피치는 회사가 플랫폼을 소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계속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는 iOS, 구글이 있다. 안드로이드와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하는 앱을 배포하기 위해 항상 그들의 규칙에 따라 플레이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메타버스는 저커버그가 그 역동적인 변화를 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고
분석가들에게 내가 이 내기에 대해 오를 것이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커버그는 이것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10억 또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모두 스마트 안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피걸은 스냅의 AR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베팅이 아니라 핵심 플랫폼의 확장을 나타내는 장기 집중 투자로 발표했습니다. 화요일 한 애널리스트는 스피걸의 회사의 매출을 창출하지 않는 5년 이상의 프로젝트와 같은 작업을 하는 많은 직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냅이 미래에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터는 대부분의 광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스냅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고 광고 타겟팅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AI에 투자함에 따라 인프라 지출의 주요 단계가 수익성에 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위 규모 플랫폼으로서 스냅이 투자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수익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사무실이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 테슬라 마덜 3의 소유자인 그레그 웨스터는 2022년 8월 회사의 드라이버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때 경험한 명백한 이유 없이 자동차에 의한 갑작스러운 자동 제동에 대해 연방무역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터는 또한 FTC에 미국에서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판매되는 회사의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옵션에 수천 달러를 지불한 후 테슬라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라브반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사무실의 분석가는 웨스터에게 불만 사항이 언급된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는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에이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건 사람이 그곳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은 음성 메일에서 기밀 유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공보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고객이 수년 동안 연방기관에 불만을 제기한 알려진 문제인 팬텀 제동으로 인해 운전자는 다른 위험 중에서도 후방 추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테슬라 차량의 기능이 추가되어 차량을 자율주행 또는 자율차량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약속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자신을 FSD를 울린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조향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깊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어야 하는 레벨 2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웨스턴은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고객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자동 조종장치 기능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FSD 구매에 대해 완전 자율주행 제품을 구매했고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운전자 모니터링 제품을 받았다고 말했다. 웨스턴은 안전 및 관련 우려를 표명한 후 애널리스트가 법무장관실과 연락을 취하는 유일한 테슬라 고객이 아닙니다. 가족의 FSD 옵션이 있는 2021년 모델 3을 소유하고 있는 전 테슬라 직원은 2023년 7월 캘리포니아 에이지 소비자 보호부서의 선임 법률 분석가로부터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토한 이메일에서 분석가는 불특정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알려진 전 테슬라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테슬라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토파일럿 및 FSD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법 집행기관이 컨슈머 센터널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FTC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입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연방기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네트워크는 법 집행관에게 소비자가 연방무역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보고서와 데이터 제공자가 공유한 다른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테슬라는 2분기 재무보고에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SEC, 법무부 및 다양한 주, 연방 및 국제기관, 회사는 이전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FSD 기능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DOJ의 요청을 확인했지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있음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서류에서 정부가 집행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사업, 운영 결과, 전망, 현금 흐름 및 재무 상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미국 최대 전기 자동차 시장이었으며 프리만트의 회사의 첫 번째 자동차 조립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회사는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은 수년 동안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조사해왔으며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및 FSD 기술을 마케팅하는 기만적인 관행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컴캐스트는 더 높은 가격이 광대역 사업의 지속적인 둔화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분석가의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카크의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인 2,4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매출은 85% 증가한 8억 2억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의 손실은 MBC 유니버설의 미디어 사업에 계속 부담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종료된 분기에 컴캐스트는 42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일회성 항목을 조정하면 컴캐스트는 가장 최근 기간 동안 주당 달러 1.13의 수익을 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컴캐스트의 가장 큰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컴캐스트는 세그먼트 보급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XFINITY 브랜드 광대역, 케이블 TV 및 무선 서비스를 영국 기반 스카이와 그룹화합니다. 이 부문의 총 수익은 203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비교적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19여 명의 국내 광대역 가입자를 잃었습니다. 분기 말에 총 광대역 고객은 23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컴캐스트 경영진은 광대역 고객을 추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며 대신 비즈니스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당 평균 수익에 집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높은 평균 요금은 2분기 가입자 손실을 상쇄하여 4.4%의 광대역 수익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웰즈 파고 애널리스트 스티븐 케얼은 목요일 노트에서 컴캐스트가 이번 분기에 70명 이상의 고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광대역 비즈니스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컴캐스트와 그 동료들은 COVID 대유행 초기에 몇 분기 동안 견조한 이득을 보인 후 광대역 부문에서 성장 둔화를 경험했습니다. 경영진은 성장 정체의 원인으로 통신 및 무선 제공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가정 간 이동 비율이 낮은 미국인을 지적했습니다. XFINITY 모바일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추진력을 얻었으며 분기 동안 거의 600만 명의 고객으로 성장했습니다. 강한 분기에도 불구하고 컴캐스트 사장 마이크 캐버네그는 목요일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우리와 경쟁업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드 절단, 최근 할리우드 작가와 배우의 파업, 불확실한 거시 경제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컴캐스트는 분기 동안 543명의 가입자를 잃어 전통적인 케이블 TV 고객을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 총 국내 케이블 TV 고객이 500만 명 미만입니다. 새로운 추세는 아니지만 코드 절단은 소비자가 스트리밍으로 더 많이 이동함에 따라 최근 분기에 가속화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디즈니,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는 회사가 케이블 TV 네트워크가 여전히 소위 핵심 사업인지 재고하고 있으며 디즈니가 채널 판매에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컴캐스트의 MBCUN IVRSAL은 또한 USA 네트워크 및 브라보를 포함한 케이블 TV 채널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축구와 같은 라이브 스포츠와 다음날 방영되는 TV쇼를 포함하여 피카크의 콘텐츠 대부분은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제공됩니다. 피카크 가입자와 수익은 증가했지만 신생 스트리밍 플랫폼과 관련된 손실은 여전히 미디어 부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피카크의 조정 손실은 6억 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조정 손실 4억 700만 달러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몇 달 동안 피카크의 손실이 올해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CFO 제이슨 암스트롱은 목요일 더 많은 XFINITY 고객이 유료 계정으로 전환하고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무비, 가을에는 선데이 나이트 풋볼, 피카크는 분기 동안 200만 명의 고객을 추가했으며 이는 거의 3년 동안 무료로 액세스한 후 6월에 구독료를 지불하기 시작한 컴캐스트 XFINITY 구독자에 의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MBCUN IVRSAL은 컴캐스트의 두 번째 부문인 콘텐츠 및 경험으로 그룹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TV 및 스트리밍 비즈니스, 국제 네트워크 및 스카이 스포츠, 영화 스튜디오 및 테마파크가 포함됩니다. 이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08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사업의 매출은 6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프트 광고 시장은 국내 광고 수익이 약 5% 감소한 2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내 광고 감소는 주로 MBC 유니버설 TV 네트워크의 수익 감소에 기인했으며 이는 피카크 수익의 도약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되었습니다. MBCUN IVRSAL은 최근 다가오는 TV 시즌을 위해 광고주들에게 업계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불금 논의를 작년과 거의 비슷한 총 현금 약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70억 달러의 선불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행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무비와 패스트 X로 인한 극장 수익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영화 스튜디오 사업의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 감소한 3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컴캐스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박스오피스 수입 2위라고 자랑했다. 캐버네그는 개봉 주말에 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아퍼나이머의 최근 출시에 주목했습니다. 아마존은 웨브 서버서즈는 AWS HALTHSCRIB라는 의료 소프트웨어 공급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AWS HALTHSCRIB는 생성 인공지능 및 음성 인식을 사용하여 임상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비스는 AI가 생성한 기록과 환자 방문 요약을 사용하여 의료 종사자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AWS HALTHSCRIB는 주목할 만한 의학 용어, 약물 및 기타 주요 세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의사는 생성된 텍스트의 각 줄을 원본 트랜스크립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문서화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주요 골칫거리입니다. 2016년 미국 의학협회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마다 행정 업무에 추가로 이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의사들이 근무 시간 외에 사무 업무에 추가로 12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며 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파자마 시간이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여러 회사에서 누안스 커뮤니케이션즈와 현재 AWS는 이러한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AWS의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머신러닝 서비스 부문 부사장인 스와메 SIVASUBRAMANIA는 AWS 서밋 누의 기조 연설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의료 및 생명, 과학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누안스는 3월에 제너러티브 클리너컬 노츠 애플리케이션인 DAX 익스프레스를 발표했습니다. AWS HALTHSCRIB와 마찬가지로 텍스 익스프레스는 환자 방문 후 몇 초 내에 자동으로 임상 노트 초안을 생성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할 수 있고 기존 인공지능과 오픈AI의 최신 모델인 GPT-4를 조합해 메모를 작성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에서 의사는 AI가 생성한 메모를 전자건강기록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AWS HALTHSCRIB는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회사의 서비스인 애머전 베드라크에 의해 구동됩니다. AWS는 AWS HALTHSCRIB가 HIPAA를 준수하며 고객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은 임상 문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AWS HALTHSCRIB는 종량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서비스 비용은 다양합니다. 고객은 매월 오디오 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스냅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현 기간에 대한 예상보다 약한 예측에 반발하면서 수요일 주가는 급락하여 14% 하락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스냅을 디지털 마케팅 지출의 선두주자로 간주합니다. 디지털 마케팅 지출은 최근 어려움을 겪었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EO 에번 스피걸은 인터뷰에서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산업이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달러 6.50의 목표 가격과 소셜미디어 주식에 대한 비중 축소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악은 아침 보고서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백은 광고비와 참여를 놓고 경쟁하는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저스턴 포스트는 중립 등급가 11달러의 목표 가격을 반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광고주의 관심이 적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스냅의 사용 압력을 감안할 때 온라인 미디어 그룹의 다른 주식을 계속 선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큰 투자에도 불구하고 광고 시장 둔화와 일일 활성 사용자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기술 동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력의 20%를 해고했습니다.